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피델리티 CEO 비트코인 베팅 진실 공개 20만 달러 채굴이 최고 수익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사업을 구축해온 내막이 이 최고 경영자 애비게일 존슨의 발언으로 드러났다라는 내용인데요. 어제 이제 피델리티 최고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아직도 들고 있다라는 이 발언을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추가적인 이제 정보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내부에서 이미 비트코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부터 이미 그 관심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을 연구하는 이 소규모 팀이 그때부터 구성이 되었고 이 52개의 활용 시나리오를 그때 도출했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실패를 했지만 이 비트코인 기부 수용 실험은 회사 외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슨은 이후 회사가 기술적 이해도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안트마이너 채굴 장비 를 20만 달러 규모로 구매하도록 주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회사 피델리티에서 직접적으로 채굴기를 사서 채굴기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결정은 가장 높은 내부 수익률을 기록한 사업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채굴 수입이 이제 높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채굴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돌려보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산업들을 이제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채굴 경험은 피델리티가 지갑 구조나 네트워크 보안, 키 관리 등 이 암호화폐 기술적 기반에 깊게 접근하는 계기가 됐고, 내부 전문성이 축적된 뒤 금융 자문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피델리티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과 관련 솔루션을 정식 서비스로 구축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교육 기능까지 확장을 했고요. 존슨은 행사에서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장기 저축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피델리티 CEO가 왜 이제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걸 이야기했느냐, 그 의도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 의도는 명확하죠. 실제적으로 피델리티를 통해서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라라고 이제 그 선동을 하는 거죠. 이 영업 마케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나도 샀으니 당신들도 사시오라고 CEO가 샀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사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와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VRN 리서치가 이 크립토 퀀트와 지금 이제 온체인 지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 퀀트와 이제 글래스노드의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화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는 약 180만 BTC 수준으로 이제 감소해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잔고가 이제 급격하게 또 줄고 있어요. 이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월별 실현 시가총액 증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점도 소개가 됐고, 이는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신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작은 내부 실험에서 출발한 피델리티의 이 전략적 행보와 온체인 누적 흐름이 이제 결합되며 시장의 공급 구조가 점차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요, 이 서비스의 확장, 이 피델리티가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확장해 가면서 기관 수요도 함께 이제 자리 잡고 있고, 현재 장기 축적 흐름 역시 시장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또 늘리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비트코인 연말 랠리 온다. 세대 교체 수준 자본 이동 시작이라는 기사입니다. 온체인 지표인 라이블리니스가 강하게 치솟으면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장기 보유 물량이 실제 거래로 전환되는 강세 국면 특유의 흐름이 되살아난다라는 분석인데요. 온체인 분석가인 TXMC는 이 라이블리니스가 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현재 비트코인 수요의 바닥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블리니스가 온체인 평생 누적 이동량과 보유량의 비율을 장기 평균처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코인이 오래될수록 이동 시 지표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 오래된 물량이 움직여야 상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코인 물량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라이블리니스는 이제 강세장 전환기에 뚜렷하게 상승을 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보유자들끼리 공급이 재배치되는 과정이 발생하고 신규 자금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이블리니스가 이제 상승할 때 이제 강세장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온체인 분석가 제임스 체크는 현재 라이블리니스가 2017년 이후 수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해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특징은 과거와 비교해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자본 회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자본에서 신규 자본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2017년이 수백만 달러 단위의 이동이 많았다면 이번 사이클은 수십억 달러까지 이동 규모가 확대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코인데이즈 디스트로이드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세대 교체와도 같은 수준의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 기관 월스트리트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락 시점과 공교롭게도 딱 일치하면서 지금 뱅가드가 들어왔죠.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굵직한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암호화폐를 허용하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ETF를 뭐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1에서 4%까지 이제 추가하는 것들을 권고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라이블리니스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오히려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정을 나오는데 오히려 상단으로 방향을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라이블리니스 이제 365일 이동평균선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가격 상승이 이런 식으로 예전처럼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상승 이런 추세에서 항상 이렇게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좀 주요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선행적으로 움직이느냐, 후행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의 유용성이 좀 갈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조금 과거에는 후행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선행적이기보다는 후행적이라 이 지표를 과연 이제 확실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움직임들 이미 한번 이 움직임이 있고 나서 상승세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턴을 하는 경우가 후행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는 볼만 할 텐데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라이블리니스 리본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요 부분. 이 바닥 국면에서 항상 요 국면이 나왔었고, 요런 국면이 이제 바닥 국면.
바닥 국면 같은 경우가 좀 나와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테랑 트레이더 비트코인은 바닥은 이미 끝났다. 내년 초 강세장 예측이라는 기사인데요. 베테랑 트레이더 이 마일스 도이처는 이 최대 항복 구간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규제나 이 테더 관련 우려 그리고 거시경제 변수 등 연이어서 이런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고하게 버틴 점을 들어서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전환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95,000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두터운 매물대에 갇혀 있어서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과 매수세의 힘겨루기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나오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 포트폴리오의 4%, 1에서 4%를 암호화폐 배분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고요. 뱅가드 역시 5천만 고객의 ETF, 암호화폐 ETF 거래를 지원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의 최고 경자 레리 핑크가 이제 살짝 말을 흘려줬는데 이 국부펀드가 8만 달러에서 조용히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관점으로 매집하고 있다. 이게 아부다비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쪽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국부펀드에서 우선 8만 달러대에 조용한 비트코인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제 단순 보유를 넘어서 비트코인 담보대출 등 수익 모델을 확장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4년조 기술은 이제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돈이 이제 얼마나 풀리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현재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지수가 저점에 근접해 있고 2026년 상반기부터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되면 이 주수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과 친환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 미국에서도 이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제 경기 부양책 빨리 해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이제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필 수밖에 없다. 유동성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고요. 내년 상반기 위험 자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튤립 논쟁 비판 발투나스 17년 버틴 자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급락에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17세기의 튤립 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이 튤립 버블, 17세기에 정말 튤립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등하면서 폭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과 그때와 지금 이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1630년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이 이제 급등했다가 단 몇 주 만에 90% 이상 폭락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몇 주 만에 일어났던 일이고 튤립에 대해서 이제 급격한 사람들의 관심과 급격한 관심이 식으면서 이제 나온 사람들의 그 투기 심리를 이제 예를 들었을 때 튤립 버블을 많이 예를 드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최근 3년간 비트코인이 250%가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22%가 상승을 했죠. 이러한 장기 성과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도 강조를 했고 올해 비트코인 조정은 지난해 상승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은 한 번쯤 식을 수 있고 그것은 주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라면 여러 번의 하락, 규제, 이 하드포크 및 거래소 문제를 겪어도 새로운 최고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17년을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튤립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2022년 겨울과 유사하나 제도의 가능성이 있어라는 기사입니다. 글래스노드가 이제 지난 3일 주간 온체인 데이터 분석 자료에서 2022년 크립토 윈터 직전과 유사한 모습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지지선을 신속하게 되찾아 안정될 경우 제도의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가 제시한 핵심 지지선은 이제 96,100에서 106,000달러 선을 중요한 지지선을 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공급 분위수 원가 모델 기준 0.75 분위수 아래로 내려가면 이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는데, 이 수준은 이제 상위 매수자들의 원가선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전체 공급량의 4분의 1이 손실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 상태죠. 이런 상태를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상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그 회피 심리가 강해서 좀 매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서 그 구간을 넘어선다면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96,000에서 10만 달러 선, 106,000달러 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뭐 이렇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이제 큰 저항성이죠, 이때가 여기가. 중요한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블랙록도 열었고 은퇴자도 들어온다. 암호화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기사입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이제 최고 보안 책임자 필립 마틴은 암호화폐가 장기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처럼 암호화폐 역시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의 자산 구성에 포함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블랙록에서도 암호화폐 ETF 출시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일부 암호화폐 편입을 찬성했고요. 이를 두고 암호화폐가 이미 제도권 금융에 자리 잡고 있는 신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권의 이제 금융의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통 금융회사들도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된 거고요. 뭐 JP모건이나 이런 쪽들도 결국에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뭐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뒤에서는 뭐 다 자기들 사업들 또 이권을 위해서 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뭐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 급등락, 이 암호화폐는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 급등락을 견디기 어렵다면 암호화폐 투자 결정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암호화폐는 그만큼 위험한 투기성이 강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급등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분들이나 초보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모두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뭐 일부를 투자를 해보는 정도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자금들을 부었을 때 여기에 대한 급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이제 견디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비중 조절 좀 하시고 좀 적은 자본으로 시작을 하시거나 좀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추가 비트코인 매입 암시, 비트코인 91,000달러대로 급등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오렌지색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Back to orange do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렌지 닷이라는 건 이제 자신이 비트코인 이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때를 점으로 찍은 건데, 이게 이제 매수 양에 따라서 점이 크거나 작거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매수를 한 이력들이 보여주죠. 근데 이제 급락할 때는 살짝 이제 멈췄다가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되살아난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조금 이제 기세 등등해졌나 봐요. 그래서 또 살까 이러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외적으로 나오는 건 뭐 매도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2029년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현금을 이미 확보해서. 그래서 뭐 그 말이 맞다면 뭐 다행히 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만약 비트코인은 오히려 추가로 매집을 한다면 뭐 그건 좋은 시그널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이 이번에 푸사카 업그레이드 기대감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12월 3일 날 적용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이제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2022년 머지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2 확장성을 강화하는 피어 DAS 다스를 도입해서 향후 거래 처리량을 12,000건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목표가 이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비용에서는 비용 절감과 생태계 확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경쟁 체인과의 격차를 좁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이제 반등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나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횡보하는 추세인데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움직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어떻게 풀리느냐,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제대로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와 준다면 조금 더 비트코인에는 유리한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런 환경들 한번 지켜보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